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케르치 대교 폭파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우크라이나가 건드리자 모스크바는 전쟁 양상을 확 바꿨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정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프라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하리코프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물자가 들어오는 르보프 등의 인프라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월 10일과 11일 제1차 공격을 12개 도시에 집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경고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좀 숙이고 들어갔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키예프는 케르치 대교 폭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희희낙낙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인프라 공격을 계속해 40개 도시에 자폭 드론과 정밀유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주로 발전소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구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고 악의적인 선전을 하지만 민간인 살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전력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인프라의 40% 정도가 파괴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지금 같은 공격이 계속되면 발전소의 70%는 마비됩니다. 지금 키예프와 하리코프 등 주요 도시들은 암흑세계입니다. 전력시설 마비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핵무기를 쓸 필요도 없이 국가를 마비시킵니다. 민생은 물론이고 공업, 심지어는 농업도 마비됩니다. 도시 기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켤 수 없고 교통, 통신도 마비됩니다. 군사적 후방 지원이 마비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게다가 겨울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 꼴을 하고 살 수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양등, 에너지난으로 혼란에 빠진 유럽 국가로 넘어가 부담을 더 가중시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최대 요구는 마로즈, 동장군입니다. 이대로 한두 달 시간만 끌면 우크라이나는 견딜 방도가 없습니다. 전력만 마비시키면 국가는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밀가루가 있어도 빵을 만들 수 없고 화장실도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유럽처럼 장작을 구해 난방과 취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전체가 난리지만 요 며칠 사이 가장 주목되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10만이 훨씬 넘는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면 스트라이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업체, 운수업체, 핵발전소 직원, 병원의 의료 인력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나왔습니다. 물가로 인한 고통과 에너지난, 공공서비스 마비 등 모든 악재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도 끼니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미국을 추종해 테러 제재를 한다고 고통을 사서 하느냐면서 나토와 EU 탈퇴도 있었습니다. 학생들까지 나왔으면 볼장 다 본 셈입니다. 특히 시위대가 프랑스 혁명 사적지를 뒤덮자 마크롱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영국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물가고로 인한 불만은 영국 다음이 프랑스인 만큼 사정이 독일, 이태리, 체크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나은 편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나토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로 대서양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에서도 물가고 때문에 못 살겠다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나토 대표처를 개설했다고 흐뭇해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지역의 카홉스카야 수력발전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호소했습니다. 네벤지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카홉스카야 댐을 파괴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스물대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때문에 헤르손 지역 주민 수만 명을 후방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카홉스카야 댐 외에도 헤르손시의 안토노프스키 교량 등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이 지역 방어와 치안을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측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댐을 폭파하기 위해 기뢰를 흘려보내는 수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정황을 거꾸로 왜곡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밀리자 댐을 폭파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댐을 폭파해 자해 행위를 하려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앵글로색슨의 정크 미디어들은 젤렌스키의 주장을 그대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영국에 있는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입니다.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는 러시아 정부가 인도주의적 원조 그리고 러시아 문화, 언어 보급을 위해 해외에 세운 일종의 러시아 문화원입니다. 그런데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의 핀란드, 룩셈부르크 지부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현지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벌벌 떨고 있는 핀란드, 룩셈부르크인들이 편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는 현지인들에게 차를 마시면서 영화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은 2023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는 얼어가고 있는 유럽의 가족들에게 러시아의 훈훈함과 전통적인 손님맞이 환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의 수장인 예프게니 프리마코프는 이 같은 행사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유럽인들이 누구 때문에 겨울에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사악한 리더들로 인해 유럽인들이 동사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으로 인해 비싸진 전기료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가 집에서 재킷을 입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또 올라프 숄츠와 임마누엘 마크롱은 당신들의 돈을 우크라이나 나치를 위한 무기 대금으로 퍼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프게니 프리마코프는 또 러시아 문화원에 오면 몸도 녹일 수 있고 차와 영화를 즐기는 것 외에도 여러 흥미로운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의 이 같은 캠페인은 아주 절묘합니다. Time to move to Russia. Winter is coming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비록 러시아로 당장 오는 것은 아니지만 러서 뚜루드니 치스토버에 와서 러시아의 훈훈함과 문화를 만끽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끝으로 Time to move to Russia. Winter is coming을 다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This is Russia. Delicious cuisine. Beautiful women. Cheap gas. Rich history. World famous literature. Unique architecture. Fertile soil. Cheap electricity and water. Ballet. Cheap taxi and delivery. Traditional values. Christianity. No cancel culture. Hospitality. Vodka. Economy that can withstand thousands of sanctions. Time to move to Russia. Don't delay. Winter is coming.